문화클럽이 이번엔 디아스포라 작품을 다뤄보려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정의는 흩뿌리거나 퍼뜨린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해 자의적이나 타의적으로 다른 땅에서 살아가는 것, 혹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민족 지역을 넘어 다양한 소수자의 정체성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디아스포라는 이주라는 개념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의미로 확대된 것이죠. 디아스포라? 요즘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하셨나요? 네, 요즘 이주민과 인종에 따른 갈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런 갈등과 해결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보신 영화 중에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영화 미나리입니다. 이주민에게 완전한 정착이란 뭘까요? 미나리는 미국으로 옮겨간 한국 가정의 정착기를 그렸습니다. 한인 부부인 모니카와 제이콥에겐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 동네를 전전하던 모니카 가족은 아칸소주로 이사를 갑니다. 모니카 가족의 집은 시내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외진 곳에 있는 트레일러 건물입니다.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에 꼼짝 못하는 불안정한 집이죠. 모니카와 제이콥은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모니카 부부가 아칸소로 이사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언젠가 농장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제이콥의 원대한 꿈 때문입니다. 제이콥은 집 앞에 광활한 농장을 그의 손으로 직접 일궈냅니다. 무언가를 재배하는 데엔 꾸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씨앗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토양과 여러 성분을 주고받으며 성장하죠. 모니카 가족의 삶과 농사는 어딘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읽어내야 하는, 낯선 곳에 계속해서 적응해야 한다는 그 지점들이 말이죠. 모니카 부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지자 모니카의 어머니인 선자가 아칸소로 옵니다. 선자는 집 근처에 미나리를 심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이 자리 잡아 자라나는 미나리. 시간이 지나 미나리가 싹을 틔우고 영역을 넓히며 푸릇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모니카 가족 역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정착을 둘러싼 갈등을 풀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경계는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보셨나요? 양자경이 핫도그 손가락을 가진 사람으로도 나오고 쿵푸 용사로도 나오고 그냥 돌로도 나오는 그 영화요. 에어올에는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양자경이 연기한 주인공 에블린이 3가지 언어로 말한다는 건데요. 아버지와는 광동어로, 남편과는 북경어로, 딸과는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에블린이 광동어를 쓰는 곳에서 자라다가 중국어를 쓰는 남편을 만나서 같이 미국으로 왔을 거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민인 에블린에게 세무서 사람은 통역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탁소 손님들도 편견 섞인 말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주민을 향한 편견 속에서도 에블린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에블린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에블린의 딸 조이는 엄마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체형, 타투, 여자친구까지 엄마는 있는 그대로의 조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행세계의 조이는 이런 엄마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고 삶과 자신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본인과 평행세계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없애서 고통을 끝내겠다는 결심을 하죠. 에블린은 다른 평행세계에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한데 모아 딸과 싸워서 세상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평행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조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건 가장 평범한 지금의 조이라는 이야기. 그러니 지금 세상에 발 붙이고 함께 있겠다는 엄마의 약속이 조이의 파괴를 멈췄습니다. 우리 사이의 수많은 차이를 모두 뛰어넘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꺼이 부딪혀보고 힘껏 연결되어 보겠다는 다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 파친코. 우리도 이주민이 될 수 있을까요? 다들 파친코가 뭔지 아시나요? 파친코는 구슬을 던져 결과를 내는 일본의 도박 게임입니다. 제1조선인들에게는 일본에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할 수 있던 몇 안 되는 일자리 중 하나였는데요. 파친코에 종사하는 제1조선인들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곤 했습니다. 일의 특성상 야쿠자와 잦게 접촉해 사회에 위협적인 인물로까지 분류되기도 했고요. 여러 일자리에서 쫓겨난 제1조선인들의 유일한 정착지가 파친코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소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이주해 자리 잡은 사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통영에서 태어난 선자는 어머니를 도와 하숙집 운영에 손을 보태가며 자랍니다. 그러다 손님이었던 이삭과 인연이 닿아 일본으로 건너가 가정을 이루죠. 낯선 일본에서 선자 부부의 아들 노아와 모자수가 태어납니다. 선자네 가족은 이삭의 형인 요셉의 집에 얹혀 사는데 요셉 부부도 가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요셉이 오사카 한 공장의 공장장임에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인 월급의 절반만을 받고 일해야 했기 때문이죠. 한편 학교 다닐 나이가 된 노아와 모자수는 조선인의 피를 이어받았다며 심한 따돌림을 받습니다. 조선인이지만 조선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고 조선이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과 달리 일본인으로서도 존재할 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노아는 따돌림을 피할 방법으로 학문에 몰두하고 공부에 흥미가 없던 모자수는 괴롭힘을 견딜 무던함과 담력을 기릅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노아와 모자수에게 그들의 뿌리가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와 모자수가 태어나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은 일본이었기에 그들은 외로움과 의문을 품고 자랍니다. 노아는 일본인이 되고 싶다고 자주 생각했죠. 노아는 조선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취업하고 모자수는 학교를 중퇴해 파친코 가게를 차립니다. 일본에서 많은 혼란과 차별을 겪어온 선자네 가족에게 유일한 희망은 조선의 독립입니다. 안타깝게도 독립 이후의 조선은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방 후 조선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이념과 권력을 둘러싼 갈등의 장이 되고 만 것이죠. 갈등이 극에 달하며 6.25 전쟁까지 발발했고 이에 선자네 가족은 귀향을 포기합니다. 고향에 가더라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그들을 기다리는 건 황폐화된 마을 뿐이니까요. 선자네 가족은 제1조선인들은 그냥 그렇게 버티며 살아갑니다. 작가 이민진 씨는 이 소설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한국인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1조선인을 중심에 둔 파친코를 읽고서 한 번쯤은 그들의 삶을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 경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19세기 중엽부터 조선의 사람들은 다양한 곳으로 이주하고 정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입니다. 일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후손들, 제1조선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북한 정권의 친화적인 사람을 조총련이라고 말하는데요. 영화 수프와 이데올로기에 등장하는 양영희 감독의 아버지는 조총련 활동을 하신 분이고 돌아가신 후에 이북에 묻히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감독에게 일본놈, 미국놈이랑 결혼은 안 된다. 일본에 사는 조선 사람은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양형희 감독이 일본인 예비사위를 집에 초대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예비사위에게 삼계탕을 끓여 대접하고 함께 수프를 나눠 먹습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미군 공습을 피해 제주로 갔다가 4.3 사건 때 독재 정권의 폭력을 피해 일본에 오셨던 어머니, 조총련 활동가로 일했던 아버지, 일본에서 자랐지만 북송 사업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국에 보내져서 이제는 볼 수 없는 오빠들까지 한반도의 역사는 가족의 삶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많은 경계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곳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어떤 경계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경계 사이 충돌과 갈등이 한순간에 정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같이 끓여낸 한 냄비의 스프를 먹고 마음을 나누는 식탁처럼
따뜻하게 서로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디아스포라를 다룬 다른 영화에는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